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더 열심히 훈련했는데 왜 기록이 줄지 않을까? 오늘 저는 그 답을 데이터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비밀은 물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물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잡아당기는가에 있어요. 오늘 다룰 기술은 CFD, 전산 유체 역학입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물의 흐름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항공기나 자동차를 설계할 때 쓰던 그 기술이 지금은 수영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색깔들이 보이시죠? 빨강은 고압, 파랑은 저압입니다. 이 압력 차이가 바로 여러분을 뒤로 잡아당기는 항력이에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이걸 알게 됩니다. 머리를 조금만 들어도 항력이 25%나 증가하는 이유. 손가락을 완전히 붙이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실제 경기 중 저항이 훈련 때보다 왜 훨씬 높아지는지. 자, 시작해 볼게요. CFD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수영을 할 때 몸 주변 물은 전부 다른 속도와 압력으로 움직입니다. 앞쪽은 물이 막혀서 압력이 높고 뒤쪽은 물이 빠르게 흘러가서 압력이 낮습니다. CFD는 이 모든 걸 컴퓨터로 계산합니다. 선수의 몸 주변 공간을 수백만 개의 아주 작은 격자로 쪼개고 각 격자 내 압력이 얼마인지, 물이 얼마나 빠른지 계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공식 하나만 기억하세요. 복잡해 보이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볼게요. FD, 항력입니다. 우리가 줄여야 할 그 힘로 물의 밀도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값. CD, 항력 계수, 몸의 형태가 얼마나 공기역학적인지 나타냅니다. A, 전면적, 물이 바라보는 내 몸의 단면적입니다. V2, 속도의 제곱,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V 뒤에 제곱이 붙어 있죠. 속도가 2배가 되면 항력은 4배가 됩니다. 즉 빠른 선수일수록 항력을 잡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세계 기록을 깨는 선수들이 자세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유형할 때 머리 위치를 어디에 두시나요? 많은 선수가 앞을 보거나 살짝 들고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CFD 데이터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머리를 15도만 들어도 항력이 최대 25% 증가합니다. 25%예요. 엄청난 크기죠? 왜 이럴까요? 연쇄 반응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올라간다, 목이 뒤로 꺾인다, 어깨가 물속으로 잠긴다, 골반이 아래로 처진다, 몸 전체가 빗각 단면이 된다. 수평으로 누워있을 때 물이 날렵한 유선형을 만나지만 몸이 비스듬해지면 물을 밀어야 할 면적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물고기가 왜 납작하고 유선형인지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년 동안 진화가 되면서 항력을 최소화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물속에서는 최대한 그 형태를 흉내내야만 해요. CFD가 찾아낸 최적 포지션은 이렇습니다. 정수리가 수면과 거의 평행하고 시선은 45도 아래 풀 바닥 약간 앞쪽을 보면서 목 뒤가 일직선이 되는 느낌. 이 자세를 처음 잡으면 낯설고 앞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항력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손가락을 꽉 붙이는 게 좋을까요? 살짝 벌리는 게 좋을까요? 직관적으로는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틈이 있으면 물이 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CFD와 유체역학 연구의 결과는 반전입니다. 손가락을 약 6에서 8mm 정도만 살짝 벌리면 손가락 사이의 좁은 틈 사이에서 물결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마치 손가락 사이에 얇은 막이 생기는 효과가 납니다. 이 현상 덕분에 손의 유효 면적이 오히려 넓어지고 물을 뒤로 밀어내는 추진력이 증가합니다. 유명한 연구에서 6에서 8mm 간격 손가락이 완전히 붙은 것보다 추진 효율이 약 8에서 9%나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손가락 간격은 항력보다 추진력 쪽의 이야기예요. 항력만 보면 손가락을 모을수록 항상 저항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추진력과 항력의 균형 게임이에요. 그래서 CFD로 개인 신체에 맞는 최적 간격을 찾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손 크기, 손가락 길이에 따라 최적 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손목 각도도 엄청 중요합니다. CFD 시뮬레이션에서 손목 각도가 10도만 바뀌어도 중심이 이동하고 추진 방향이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골반이 처지면 몸 뒤에 커다란 물 뭉치가 생기면서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보통 두 가지 이유입니다. 코어 근력 부족으로 몸의 중심이 오래 유지할 힘이 없는 경우나 킥의 문제, 킥이 너무 작아지거나 발이 물 밖에 나오는 경우 골반이 처집니다. 그 해결책은 CFD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치들이 공통적으로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킥의 범위를 30에서 40cm로 유지하고 발이 수면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턱을 당기는 습관으로 머리, 목, 등이 일직선으로 유지되면서 코어 안정화 훈련을 수영 훈련 전에 루틴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선수들이 모르는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CFD를 쓸 때 수동항력과 능동항력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수동항력은 간단합니다. 선수가 몸을 고정한 채로 외부 힘으로 일정한 속도로 이동할 때 생기는 저항이에요. 연구실에서는 수조에서 선수를 탄력 없는 로프로 예인하면서 측정합니다. 정적 신체 모델의 속도 경계 조건만 알면 계산이 됩니다.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하기 쉬워서 자세 비교에 많이 사용합니다. 수동항력의 구성 비율을 보면 형상항력이 약 60에서 70%, 하동항력이 약 15에서 25%, 마찰항력은 약 10에서 20%입니다. 형상항력이 압도적으로 큰 게 보이시죠? 그래서 자세 교정이 가장 효과적인 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수영할 때는 몸이 계속 움직입니다. 팔을 젓고 다리는 킥을 차고 몸은 좌우로 롤링을 하죠. 결과가 놀랍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팔 동작이 만들어내는 와류가 추가 저항을 만들고 좌우 롤링이 압력장을 교란시키고 킥의 반발력이 후류, 뒷물결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지 상태에서 측정한 항력은 이상적인 조건이고 실제 경기에서는 스트로크 자체가 새로운 저항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능동항력을 CFD로 시뮬레이션 하려면 훨씬 복잡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선수의 모든 관절 움직임을 모션 캡처로 기록하고 그 데이터를 시간 단계마다 격자에 반영하는 FSI, 유체 구조 연성 해석 기법을 씁니다. 계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스트로크의 어느 순간에 항력 스파이가 오는지 팔의 어떤 궤적이 추진력과 항력의 균형에서 가장 유리한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실제 국가대표팀이나 연구기관에서는 CFD를 어떻게 쓰냐는 거죠. 4단계 워크플로우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신체 스캔과 모델 구축. 먼저 선수 몸을 3D 스캔하거나 MRI 데이터로 정밀 CAD 모델을 만듭니다. 여기에 실제 수영 자세를 입혀서 여러 자세 후보를 만들어요. 2단계
빠른 비교, 렌스 시뮬레이션. 자세 후보가 10개라면 먼저 렌스 방식으로 빠르게 돌립니다. 렌스는 정상 상태 계산이라 시간이 짧아요. 이걸로 가장 CD가 낮은 자세 2-3개를 추려냅니다. 3단계 정밀 분석. 추려진 자세만 LES 비정상 시뮬레이션으로 정밀 분석합니다. 이때는 추진력과 항력을 순간순간 분리해서 볼 수 있어요. 스트로크 사이클 중 어느 타이밍에 항력이 피크인지도 나옵니다. 4단계 파라메트릭 스터디. 마지막으로 변수 하나씩을 바꿔가며 수십 번 자동으로 돌립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 간격을 0mm, 4mm, 6mm, 8mm, 10mm로 바꾸고 각 경우의 항력을 비교하는 거예요. 결과는 민감도 곡선으로 나오고 코치에게는 이런 식으로 전달됩니다. 이 선수에게는 머리 각도의 변화가 손가락 간격보다 3배는 더 중요합니다. 라고. 오늘 꽤 다양한 내용을 폭넓게 다뤘는데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머리는 15도, 항력 20% 증가, 목 뒤를 곧게, 시선은 45도 아래, 손가락은 6에서 8mm 간격이 완전히 붙인 것보다 추진 효율이 높다. 골반 10도 처짐, 항력 최대 40% 급증, 코어 유지가 핵심. 능동 항력은 수동 항력보다 10에서 30% 높다. CFD는 눈에 안 보이는 걸 데이터로 만들어준다. 자, 수영은 결국 물과의 협상입니다. 힘이 세다고 해서 물이 비켜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의 언어, 유체 역학을 이해하면 물을 파트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생각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